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우리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편한 세상에서 매주 토요일 용초회 모임을 합니다. 용초회라고 하니까 좀 저리는 것습니다만은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계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가 초음파를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저희 강의하고 또 강의에 이어서 원포인트 레슨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초음파의 기본 원리, 이번 두 번째 강의 2016년 1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에는 간질환에 대해서 초음파 소견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음파 핸즈온 코스를 진행합니다. 강의가 오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하고 8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핸즈온 코스를 합니다. 지난번 1차 때 해보니까 이 강의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반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모자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대구에서 자세한 강의를 하고 또 이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2차 강의 서울 강의에서는 원포인트 레슨 그러니까 좀 요점을만 중점적으로 강의해서 가급적이면 강의 시간을 줄이고 선생님들에게 원하시는 핸즈온 코스 실습을 좀 더 충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좋은지 그렇지 않지는 몇 번 해보고 또 다시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강의에 이제 앞서가지고 제가 초음파 학습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초음파 교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또 여러 가지 비법이나 이런 걸 뭐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다른 검사하고 틀리가 사실 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초음파 교육은 1:1 레슨이죠. 악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배우시는데 바이올린 교본하고 바이올린 책하고 있어가 바이올린 배울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이죠. 그 레슨 선생님한테 운지법이라든지 활을 지는 법 이게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초음파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초음파의 스캔의 각도에 따라서 영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스캔법이죠. 마치 바이올린에서 활을 짚고 피아노에서 이게 손가락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 배우게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올바른 스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초음파를 기초를 다지는데 최소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초음파 검사를 잘하는 방법, 학습법은 초음파 교재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을 한번 통독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 DVD를 보십시오. 최소한 10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스캔은 개인 교습을 받도록 하십시오. 임상 초음파학회나 순천향 초음파 강좌 핸즈온 코스에 가시고 필요시에는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다시 DVD를 시청하시고요. 초음파 교재로는 심찬석 교수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학으로 구입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하시면서 의문점은 카톡으로 저한테 010-453-2089입니다. 그걸로 보내주시고요. 선생님의 정례를 초음파 모임에 참가해서 발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DVD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VD를 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VD 공영상이고 여기 지금 토탈 7장이 되어 있습니다. 복부 전 영역과 산부인과도 들어가 있고 부인과도 들어 있고 중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DVD 7장입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DVD입니다. 이걸 이제 주문하시면 이렇게 포장해가 선생님한테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톡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다가 나는 정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서로 실시간 토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카톡에 회원을 가입하시면 선생님이 초음파 실력이 매우 향상이 되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째는 두 번째 강의로서 간 질환의 초음파 진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원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고를 우리 초음파 사랑의 회원들에게 메일로 보내드렸거든요. 용서사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런 식으로 링바이드를 A4 링바이드를 구입하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가 펀치해가 구멍을 뚫어 가셔가지고 교재를 만드시면 공부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 낭종이죠. 헤파틱 시스트입니다. 그래서 강의는 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레슨으로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보고 같이 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간 낭종은 단순선 낭종은 양성이고 발생학적으로서는 단간에서 발생하죠. 단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물어보면 헤파티시스트가 어디에 생기냐 그럼 모르시는 분 있죠. 단간에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성에서 많고 대부분 무증상이고 통상은 단발성이나 다발성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우는 다발하면 몇 개 이상을 다발하느냐 10개 이상을 이제 우리가 보통 다발을 하는데 다발성 간 낭종 특히 이제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 하는 게 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발성 간 낭종 중에서 낭종 오토조말 이렇게 상염체시죠.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요. 리버 디지즈. 이제 간에 선천적으로 아주 헤파티시스트가 꽉 차게 되는 이런 병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관계가 있는 일이 다발성 신낭종이 있죠. 다발성 신낭종이 있습니다. 신낭종 성인형 다발성. 요 두 병이 비슷한 병이죠. 다 리버나 키드니의 그 폴리시스틱 디지즈인데, 근데 예후는 조금 틀립니다. 이 콩팥에서 생긴 다발성 신낭종은 나이가 40이 되면 그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죠. 프로테인 유리아, 헤마추리아도 생기고 키드니 펑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40 이후에는 여러 가지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 이 오토조말 도미넌트 폴리시 리버 디지즈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리버 시스트가 많이 생기더라도 리버의 파렌킴의 절대량은 줄지 않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는 동반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 다음에 병리학적으로 이 헤파틱 시스트는 컨제니탈 시스트는 주로 이제 이소성 간내 단간에서 생기고 후천성은 외상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그 뭐 튜머라든지 파라사이트 인펙션 이런 게서 2차적으로 생기죠. 우리 헤파틱 시스트에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어떠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헤파틱 시스트의 초음파 소견은 헤파틱 시스트의 초음파 소견은 이제 시스트니까 이렇게 리버에 시스트가 있습니다. 시스트는 무에코, 내부는 무에코죠. 이거는 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물이니까 무에코고 뒤쪽에 후방 음량 증강이
증강이 있죠. 후방 음량 증강이 있고, 예. 그것은 왜냐하면 이 초음파 빔이 시스터에 잘 통과하기 때문에 후방의 뒤쪽에 음량이 증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스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월은 에피셀륨으로 라이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가 평안하죠. 스무스합니다. 평안하고 평안하죠. 이런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내부는 무했고 경계는 평안하고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한다. 이것이 이제 헤파티시스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감별해야 될 질환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이제 간전이, 그 다음에 당간 낭성 종양 소간세포 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감별 증강. 첫째는 이 소전이성 병변, 작은 전이성 병변인데 주로 이제 저에코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메타스테이스 리버 D 중에서 고에코, 저에코로 보이는 것도 있고 저에코도 보이는. 저에코로 되면 사실은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낭종, 저에코, 전이성 병변. 그렇죠. 이런 경우 저에코로 보이면 이것이 시스터인지 안 그러면 그한 감별. 그러나 시스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평활하죠. 백이 평활하고 원행이든지 난원행이 되고 전이성 변변은 자세히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일레귤하죠. 경계가 여기 일레귤하죠. 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후방 음량 증강을 보이죠. 요거는 전이성 병은 후방 음량 증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월의 경계입니다. 지금 낭종은 요리 월 에코가 뚜렷하지만 여기는 월 에코가 뚜렷하지 않죠. 여기 계면의 음량 계면의 고에코죠. 고에코가 보이죠. 여기는 보이지 않죠. 이런 것이 이제 감별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방간 낭성종하고 소간시에 포함이죠. 방간 낭성 종양 빌리어리 시스터 아데노마죠. 요거는 이제 방간에서 생기는 종양이죠. 방간의 생성 종양인데 이런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방간 낭성 종양은 세툼을 잘 동반하죠. 이렇게 객백을 동반하거나 또는 여기에 뮤랄 로드를 동반합니다. 노즐을 요건 이제 틀리죠. 이 헤파티시스트는 세툼은 있을 수 있지만 뮤랄 로드나 그런 걸 보이지 않죠. 그리고 당근 낭성 종양 아무래도 월 에코가 월이 시크하죠. 시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별할 질환은 소간시에 포함이죠. 간시에 스몰 HCC죠. 스몰 HCC도 사실은 낭종하고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몰 HCC는 대부분 언더라이닝 리버 디지즈가 있죠. 리버 디지즈가 있는 거죠. 만성 간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경계가 불규칙한 저에코 전개가 보이죠. 네, 저에코 전개. 그래서 사실은 이 참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경우에는 시스터냐 전이성 간 종양이냐 H 스몰이냐 감별이 어려운 경우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은 CT를 찍어서 CT를 찍어가지고 혈류의 헤모다이나 패턴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헤파틱시스트는 윤곽이 평활하고 경계가 명료한 원형 또는 나는행의 무에코 종교다. 그 다음 후방 음양 증강이 있다. 그 다음에 월이 스무스할 때는 라테랄 섀도를 동반하겠죠. 라테랄 섀도를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헤파틱 시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시스트 월이 스무스할 때 초음파 빔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음파 빔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 외측 음면이 보이는 경우죠. 외측 라테랄 섀도. 이거는 스무스한 월 에코 때 초음파 빔의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 전체에 강범위한 낭종이 있을 때 경우에도 기능을 유지하는 간 실질이 총부피는 변화가 없으므로 간 기능은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간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거나 음양청이 좋지 않은 소니 윈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하모닉 초음파를 해서 해봐하시면 아티팩트를 줄이고 낭종의 후방 음량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모닉 이미지를 사용하면 훨씬 낫죠. 그 다음에 복백 근처에 있는 간 포면에 위치한 낭종은 리니아 프로브를 하이 프리퀀시 리니아 프로브를 사용한 관찰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낭종의 음성이나 출혈을 동반하면 낭종백 비유나 내부의 데브리나 고에코 내용물이 관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내 문맥이나 또는 간내 문맥 정맥이 션트를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흑백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그 낭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칼라 도플라 검사로서 감별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 낭종에서 리버의 포면에 있는 경우에 얘는 자 이렇게 이제 컨벡스 프로브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헤파틱 시스트가 좀 복백이죠. 복백이고 여기에 간 낭종 있죠. 이럴 때는 사실은 복백에 있는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헤파틱 시스트가 잘 안 보일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리니아 프로브로 사용하면 이렇게 간 낭종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주파 프리퀀시로 보면 잘 보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플 시스터에도 이제 이게 시스터 안에 합병증이 없는 것은 심플 시스터인데 이 안에 심플 시스터 안에 헤모라지 출혈이 생기면 출혈이라든지 감염이 생기면 안에 데브리라든지 이렇게 블라드 클로트 셰프툰 같은 것이 생기죠. 블라드 클로트 같은 거 이런 것이 생기거나 경막 같은 것이 생기죠. 이걸 컴플리케이트 시스터를 하죠. 컴플리케이트 시스터. 이런 것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초음파가 더 잘 보이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리버에서 가끔 션트가 생기죠. 포탈 베인하고 헤파틱 베인하고 션트가 생기면 션트를 하는 것은 혈관끼리 연결이 되어 버는 거죠. 예를 들자면 리버가 이렇게 포탈 베인이 이렇게 있고 포탈 베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헤파틱 베인이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혈관이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걸 션트까지 연결. 션트가 마치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칼라 도플러를 해버리면 요 안에 혈류가 보이게 되는 거죠. 시스터가 아니죠.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간 낭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 당간 가오점이죠. 당간 가오점. 빌리어리 하마 가오점. 네, 빌리어리 하마토마. 뭐 그렇게 드문 병은 아닙니다. 제법 우리가 임상에서 보실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빌리어리 하마토마는 어떤 병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당간이 확장된 양성병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태생기에 엠브리오닉 바일 닥터가 퇴축, 인볼루션이 되지 않아가 남아 있어야 생깁니다. 이건 뭐 폰 마이엔버그 컴플렉스를 하는데 통상 이제 1.5cm 이하의 아주 작은 낭종이 이제 모여가 생기는 겁니다. 병리를 소견을 보면 우리가 확장된 당간이 입방 세포로 피복이 되고 주위에 초자화된 섬유성 간질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 작은 낭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낭종이 좀 큰 거는 무에코로 종괴로 보이지만 아주 작은 거는 어떻게 하냐? 점상 고에코, 점으로 보이는 고에코 때는 그 안에 작은 낭종이 코메트 라이크 에코로 보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낭종이 다발하기 때문에 초음파상에서 간실질 에코 레벨이 상승을 일으키가 만성 간질환 담낭으로 만성 간질환 지방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기전은 우리가 이제 당간에서 보시면 우리가 포탈 베인이 발생의 병리학적으로 포탈 에리어가 있죠. 포탈 에리어는 이렇게 보시면 포탈 에리어, 포탈 베인, 그 다음에 헤파틱 아트리, 그 다음에 바일 닥트. 여기 포탈 트리아죠. 여기 있는데 이게 포탈 에리어죠. 포탈 에리어입니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발생학적으로 작은 바일 닥트가 생겼는데 이 작은 바일 닥트 이제 엠브리오니칼 바일 닥트죠. 엠브리오 바일 닥트는 이제 발생학적으로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없어져. 이 바일 닥트는 요 바일 닥트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바일 닥트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이제 늘어나 버리고 요게 있는데 요 이제 엠브리온의 바일 닥트가 늘어나는 거죠. 예, 이 바일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는 거죠. 확장이 되고 그 옆에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가 결합 조직이 정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 초음파상으로 어떤 형태로 보이냐? 자, 이렇게 되죠. 리버는 전체적인 모양은 괜찮아요. 정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일 닥트가 쭉 늘어나게 돼요. 바일 닥트가 큰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 경우에는 이거는 시스터로 보이죠. 무에코로 보이는데 아주 바일 닥트가 적으면 아주 작은 바일 닥트는 딜라테이션 작은 낭종일 경우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리버에 점점점점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바일 닥트 안에 좀 크면 요 안에 초음파 빔이 리버버레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코메텔 에코를 만들어요. 코메텔 에코를 만들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버는 어떠냐? 리버 모양은 똑같은데 점점점점 오에코도 보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코메텔 에코도 보이고
그 다음에 헤파틱 시스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버가 굉장히 거칠게 보이죠. 마치 만성 간 질환처럼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로시스하고 관계 없는 거죠. 간 기능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도 정상이고 간의 표면도 서피스도 스무스하고 간의 볼륨이 체인지도 없죠. 그래서 뭐 간별 질환은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죠. 또 페리빌리어리 시스트, 카로리스 디지즈하고 간별해야 됩니다.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는 아까 설명을 했죠. 간의 다낭종인 이생인데, 이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는 낭종이 큰 1.5cm 이상 된 큰 시스트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당간 가오정은 1.5cm 이상 되는 시스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는 간별 진단하는 세 가지죠. 간별 질환은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거죠. 페리빌리어리 시스트. 페리빌리어리 시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로리스 디지즈. 이 세 가지가 간별이 됩니다.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는 이제 시스트가 1.5cm 이상 되는 큰 시스트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에서는 또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하고도 동반이 되는 수가 있죠. 네. 당간강호종은 리버에만 있지 키드니는 없죠. 그러니까 키드니에도 시스트, 멀티 시스트 있으면 빌리어리 하마토마가 아니고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죠. 그 다음에 페리빌리어리 시스트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병이냐면 이제 요거는 바일 닥트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바일 닥트 주위에는 글랜드가 확장이 돼 있는 거죠. 글랜드. 그래서 이거는 간분보나 큰 당간 주위에 결체 조직에서 보이고 페리페럴 바일 닥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주로 보이는 것은 리버 시로시스라든지 어달트 폴리시스틱 리버 디지즈, 심한 간 질환이 보입니다. 리버 시로시 가장 많이 보이죠. 그 다음 초음파상에 간문부 부분의 당간 경로를 따라 다발성 낭종으로 보이고, 또 여러 개의 작은 낭종이 연결이 보이거나 튜블라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MRI T1에서 낭성 구조물이 당간과의 연결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리빌리어리 시스트죠. 페리빌리어리. 요거는 페리빌리어리 시스트는 이제 페리빌리어리 시스트는 간질환이 있는 사람한테 생기는 거죠. 요거는 아일닥트 당간 확장이 아니고 당간에 연결된 글랜드 선구조 확장이죠. 글랜드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바일닥트가 이렇게 있다면 바일닥트가 있죠. 바일닥트에 바일닥트가 요 바일닥트입니다. 바일닥트에 연결된 글랜드가 있죠. 이렇게 뮤신 같은 거, 요 글랜드. 요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시크레션 액체를 요거에 확장되는 거죠. 이 글랜드라 스트럭처는 큰 바일 닥터 있지 페리페럴 바일 닥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트가 어떻게 되냐면, 리버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일 닥터가 중심부에 생기죠. 페리페럴은 생길 수가 없죠. 큰 바일 닥터에 이 글랜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튜브를 나온다거나 요 작은 시스템이 연결되거나, 또는 튜블라 스트럭처, 이렇게 튜블라 스트럭처 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센트럴 부위에 생기죠. 그리고 언더라인이 리버 디저. 예, 주로 감기화증 환자에서 많이 보입니다. 카로리스 디지즈죠. 카로리스 디지즈는 요거는 이제 난간이 확장되는 병이죠. 카로리스 디지즈. 요거는 간내 당간 확장이죠. 간내 당간이 확장이 되는데 확장이 되는 병인데 선천적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카로리스 디지즈.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카로리스 디지즈는 간내 당간이 낭종성으로 확장되는 선천성 질환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확장이 되면 낭종벽이 문맥을 둘러싸게 돼 가지고 초음파 조형 CT나 MR에서 낭종의 중심부가 점상으로 관찰되는 센트럴 도트 사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낭종은 확장된 낭종은 난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카로리스 병이죠. 그러면 카로리스 병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로리스 병은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문맥이 이렇게 있다면 포탈이 되죠. 문맥 부위에 여기에 헤파틱 아트리, 여기에 포탈 베인, 그 다음에 바일 닥트죠. 바일 닥트가 있습니다. 요 바일 닥트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요 바일 닥트가 점점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바일 닥트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요 포탈 베인 에리어를 감싸게 되죠. 여기에 포탈 베인 월 에코가 있지 않습니까? 포탈 베인 월 있고 포탈 베인 여기 바일 닥트 확장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렇게 바일 닥트가 점점 늘어나면서 포탈 베인을 감싸버려요. 감싸버리면 칼라 도플러나 CT를 하면 여기에 포탈 베인을 예, 요거는 바일 닥트 포탈 베인이죠. 그러면 칼라 도플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포탈 베인은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일 닥트는 혈류가 없죠. 여기는 그래서 센트럴 도트 사인이죠. 그렇죠. 바일 닥트 확장된 바일 닥트가 포탈 베인을 감싸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카로리스 병은 이 바일 닥트 딜라테이션이 메인 바일 닥트하고 바일 닥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병을 센트럴 도트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속에는 간 실질의 1.5cm 이하의 작은 크기의 낭종이 깔려 있는 병입니다. 빌리어리 하마토마입니다. 큰 낭종은 무에코, 작은 낭종은 코메텔 에코 또는 점상 에코로 보이고 간 실질 에코가 불균질하게 보이죠. 그리고 간의 형태는 이거는 시로시스 아니니까 정상이고 문맥이나 간의 단간에도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2차 강의 첫 번째 강좌 간 낭종하고 단간 가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